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이대로 치고 올라갔으면 참 예쁜 모양이 되었을 텐데. 근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쉬어갈 거냐? 여기 보통은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갭을. 그래서 2400선까지는 열어두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요 갭을 지지를 할 수도 있고, 채우고 갈 수도 있고, 그대로 내려가는 건 좀 확률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가던 시장이 왜 조정을 받았느냐, 계속 이런 이유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뭐 오르니까 좋은 뉴스가 부각이 되고 내리니까 나쁜 뉴스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시장이 뉴스에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선호 관계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이런 거를 익혀나가면서 알아나가면서, 예전에 이런 뉴스 때문에 올랐지 내렸지 이렇게, 예, 어떤 경험을 반영해 나가는 게, 그리고 축적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락한 이유는 뭐냐면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변동이지만, 그래도 이 저번에 부담을 느꼈던 이 자리에서 밀렸기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TSMC인데, 지금 TSMC가 그 신규 반도체 수주를 싹쓸이하면서 이 삼성전자를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가 빠졌는데, TSMC는 오늘 플러스 7.95%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른 이유가 결국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졌다. 참, 이런 걸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세대 간의 이런 걸 보면, 앞에 세대가 주역일 때는 우리가 계속 경쟁해서 이겼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이 익숙하지 않은 거, 우리가 경쟁에서 계속 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닌가, 냉정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살아남은 게 있습니다. 과거에 포스코, 조선,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았는데 대신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OCI 졌고, LG 디스플레이 졌고, 이제 삼성전자, 뭐 대만은 중국이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하고의 경쟁, 삼성전자하고 TSMC 경쟁에서 수율이 뭐 압도적으로 거의 배가 차이가 나니까 삼성전자가 졌고, OCI 이제 망할 것만 남았습니다. 얘는 어마어마한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사실상 망했습니다. 중국하고 경쟁에서 이겨도 만신창이가 되고, 지면 끝장나고, 이런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결국은 이제 큰 종목들보다는 작은 종목, 그리고 안에서 해먹는 종목들, 밖에서 경쟁하는 종목 말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를 해 나간다, 그 대체로 한국 기업들이 선방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은 이 경제 논리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350원이고, 똑같은 중국산 웨이퍼가 97%에 폴리실리콘이 85%에, 어차피 해봤자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데 이게 440원이다. 이거를 쓸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중국 애들 나중에 배째를 하면 어떡하냐, 고장이 안 나면 요거. 그래서 뭐 이게 AS도 의미가 없고, 전기차로 가도 똑같습니다. 중국 애들 차를 어떻게 믿고 타느냐. 근데 전기차처럼 단순한 구조는 또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산업 전반이 큰 위기에 봉착을 했고,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인적 자원의 이제 누수, 부진, 유출,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외국인 노동자, 그냥 일선 공장에서 여쭤보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가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동 아니 건설 현장 가면 조선족 그리고 그 다른 또 인력 사무소 같은 데서 하는 얘기는 베트남 애들이 제일 낫다라든지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인적 자원이 외국인하고 경쟁해서 밀립니다. 물론 이제 자국 환율이 다르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같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이게 정확한 평가가 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주식을 팔아서 연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 될 거고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태. 이게 투자하기에는 좋은 상태입니다. 나쁠 때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는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작은 흐름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에너지가 살아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죽었으니까 사실은 이상적인 그림이 이제 거의 그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달리면서 지수가 올라간다. 이건 뭐 사실 별 볼일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미를 본다 해도 그게 주식이 주는 그런 아주 하루에 1년치 은행이자를 따먹는 이런 쾌감 삼성전자로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달리는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못 달리면서 다른 종목들이 달리는 게 좋다. 그래서 TSMC한테 삼성전자가 아주 처참히 패배를 했는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체감으로는 지수가 못 달리더라도 체감으로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점점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쪽도 기준금리 이하로 감사합니다.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이제 주식시장이 올랐으니까 부동산이 보통 6개월 시차를 두고 움직이니까 한 8월 정도면 이제 부동산도 지금보단 나을 것 같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오려면 감사합니다. 근데 예전처럼 뭔가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대감, 심리가 꺾였기 때문에 뭐 큰 상승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본다면 베어마켓 랠리 정도. 그리고 주식 자체도 이것도 지금 베어마켓 랠리 성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부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로 크게 기대할 수 없고 삼성전자 못 달리는 상황에서 유동성은 이제 시중금리 하락,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하락 이런 걸로 유동성이 조금 보강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중소형주의 장세인데 중소형주를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그렇습니다. 이 중소형주들이 한 방이 있습니다. 바닥 기다가 갑자기 좋아지면 이런 종목 찾는 게 또 재미인데 이런 한 방이 있고 두 번째는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만 있습니다.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섞여 있으면 좋냐 그러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보유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단기 대응을 하시려는 분들은 거의 뭐 역으로 잡혀버리니까 이게 좋지 않은데 중소형주들은 그런 부분이 없고 그리고 그 어쨌든 지금과 같은 나쁜 환경에서 이 회사들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또 호재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 중소형주에 관심을 더 둬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에서 어떤 특징을 찾아야 되느냐? 뭐 종목을 딱 정해가지고 이 종목 좋습니다 하면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만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러면 지금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좋냐? 결국은 제일 피해야 될 게 경쟁입니다. 제일 피해야 될 게 경쟁인데 자, 앞으로 우리 기업들 뭐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러면 대형주들은 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테슬라하고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이 테슬라의 중앙 제어식 시스템을 과연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자율주행의 능력 자체는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충분히 치고 올라가고 있고
자동차 본연의 어떤 성능, 그러니까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못 잡아서 그렇지, 그 부분까지 기존 자동차를 뛰어넘게 된다면 테슬라가 정말 2천만 대를 판매를 한다. 이게 어렵지 않을 거고, 지금 포항에 뭐 테슬라 공장이 들어오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2천만 대 생산을 할 정도면 한국에도 공장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이런 어떤 미래 전략으로 충분히 근거 있는 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자, 그러면 이제 경쟁에서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종목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종목을 잡으면 안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무려 15년 전에 LG 디스플레이의 시가총액이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58,7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년이 흘렀습니다. 이 당시의 물가하고 비교하면 적어도 한 2배.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11만 원 이상 되던 종목이 13,800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의 한 10분의 1 토막이 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종목이. 왜 그랬냐라고 하면 결국 중국하고 경쟁인데, 올해도 그 경쟁 때문에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처럼 적자를 보게 된다면 LG 디스플레이의 수명이 1년에 3조씩 까먹고, 지금 속도로 가면 한 4년이면 이 회사는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경쟁을 하지 않는 OLED로 전환을 잘 하면 되지 않을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란 게 이제 가치가 날아가는 하락이기 때문에 그냥 내리는 것과는 완전히 틀린, 경쟁에서 졌다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피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OCI도 뭐 거의 망하게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제가 경쟁 양상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씩 다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2021년 말에 폴리실리콘 점유율입니다. OCI가 한 4.5%, 이것도 말레이만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이걸 증설을 지금 통이가 한 3배 정도 하고, CCL도 3배 이상, 거의 3배에 육박하게 하고, 근데 독일계 그러니까 바커는 거의 증설을 못했고, OCI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못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예, 이런 데다가 이제 신규 업체도 대규모로 증설을 해가지고 생산 능력이 거의 곱하기 한 4배에서 5배 정도가 됐습니다. 자, 이런 양상에서 OCI는 증설을 거의 못했습니다.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이 정도 했으니까 점유율이 1%대로 떨어집니다. 완벽하게 군소업체로 전락하게 되는. 이러면 이제 가격 결정권도 없고, 웨이퍼도 중국 것 거의 이제 똑같이 씁니다. 뭐 이런 상태에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예, 그래서 OCI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당장은 OCI가 잘 버티고 있지만, 그리고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났고 앞으로 더 내려갈 거고, 그 OCI의 손익분기점이 한 6달러, 7달러 정도 되는데 벌써 17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손익분기점 아래로 가는데 군소업체로 전락한다. 이미 시장에서 이제 영향력을 상실하고, 그러다 보면 뭐 퇴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태에서, 예, OCI가 지금 선택하는 부분이 인적 분할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화학 사업 부분은 인적 분할을 한다라는 건데, 이 지금 현재 돈이 되는 사업을 분리해서 살리고 OCI는 이제 장래를 전사하겠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야 될 거는 뭐 지주사냐, 지주사 자회사냐,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폴리실리콘 사업이 없는 쪽을 선택하시는 거. 예, 그게 이제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OCI가 한때 세계에서 2위였는데 이제는 별 볼일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LG 디스플레이도 저랬고 OCI도 그랬는데,
하나솔루션이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솔루션이 지금 태양광 패널에서 아이고 6입니다. 6이 세계 6입니다. 그것도 중국의 큐셀 당시 1위 업체를 인수하고 6인데 지금 OCI가 2위에서 이렇게 군소업체를 전락하다가 나가리가 됐듯이 하나솔루션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OCI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계 6위가 나중에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태양광 사업을 할 때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하나솔루션 제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다소 저는 다소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러다가 중국 업체들이 증설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증설해서 같이 싸울 만한 치킨 게임을 할 만한 체력이 안 되니까 증설 못하면 군소업체가 되는 거고 증설하면 적자로 나가리 되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중국 업체들은 계속 기술 개발에 투자해서 이 웨이퍼도 좀 대형화하고 이 웨이퍼 대형화하고 규격화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태양광 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 셀을 박을 때 예전에는 뭐 이런 간격이었다면 이 간격을 줄인다든지 요즘은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옆에서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반사가 안 되도록 또 코팅을 한다든지 더럽혀지지 않도록 코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점점 이제 하나 솔루션이 좀 열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열세인 상태가 당장 표가 나느냐? 그게 아니라 표시가 나려면 한 2, 3년 걸립니다. 이런 기술 격차가. 왜냐하면 당장은 모르니까. 근데 뭐 양면형 패널 같은 경우도 효율이 중국 업체들이 한 21.6% 정도까지 올라가고 하나솔루션이 21.5%까지는 나오는데 이 0.1% 차이가 20년, 30년이 되면 또 무시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당장은 좋은 실적을 앞세워서 그리고 좋은 신호를 앞세워서 달릴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싸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어쨌든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형주들은 이러한데 경쟁에서 밀리면 이렇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TSMC에게 밀리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돈을 갖다 발라도 안 됩니다. 왜냐면 TSMC가 워낙 강력한 데다가 TSMC는 고객과 경쟁을 안 하니까. 삼성전자의 생산을 맡기면 그 설계도가 삼성전자 반도체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거 생각만 해도 저 같아도 안 맡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제품에서도 차이가 나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맡긴다는 거, 위탁 생산을 맡긴다는 것은 그냥 TSMC가 독점을 해서 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뭐 딱 그 정도지 삼성전자가 앞으로 당분간 추격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TSMC에 졌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중국하고 경쟁해서 손을 들었고 그리고 삼성 가전은 LG한테 밀리고 휴대폰 애플한테 완전히 밀리고 도대체 여기서 어떤 희망을 찾아야 되느냐? 망하지는 않더라도 당분간 굉장히 나쁜 상태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을 해서 포스코나 조선 업체들처럼 이겨도 만신창이 지면 그냥 나락으로 가는 상태. 그럼 현대차가 과연 테슬라와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근데 현대차는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전기차의 규모를 갖춰 나가는 것도 현대차가 완성차 중에서 가장 빠르고 그리고 물론 이제 테슬라를 쫓아갈 만한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서 요 이제 중고차 가격까지 관리를 하게 되니까 당분간 한국 시장에서 이 캐시플로우를 갖고 있고 외국에서 경쟁을 하는 이런 구도가 됐을 때 적어도 기존에 있는 업체들보다는 내연 기관 업체들보다는 경쟁
오래 할 수 있고 또 잘하면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형주들이 이렇게 경쟁을 해서 뭐 이겨도 별로, 지면 하락, 이게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 그 내부에서 이제 또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니까 나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작은 종목들은 경쟁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보면, 예, 태양금속입니다. 예, 태양금속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를 냈는데, 이 회사가 거래소에 있는 회사입니다. 작지만. 예, 작지만 거래소에 있고, 그리고 매출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예, 업황이 개선이 되거나 하면 또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이 금속을 다루는 업체들은 원자재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은 건 맞는데, 이 부채 비율이 높은 부분이 지금 고금리에서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에 비해서 지금 부채 비율이 높은 상태인데, 자, 여기 차입금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자가 1% 상승 시에 현금성 자산에서 볼 수 있는 이득이 이만큼이고, 5,750만 원 정도 이득을 보고, 1% 올라갔을 때 차입금 및 사채에서 볼 수 있는 타격이 12억입니다. 1년에 1년에 이제 이 정도 되는 거고, 그 여기 보면 이 회사가 지금 기준금리가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3% 올랐고, 그러면 한 마이너스 36억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자 수치, 이자 지급, 각 분기마다 한 6억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이자 수익이 조금 있고 이자 비용이 6억 6천 정도. 근데 이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그냥 멀쩡한 상태고 그냥 이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36억 정도 증액 요인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까 분기에 6억 6천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연 24억 정도 이자에 연 36, 한 60억 정도 이자 비용으로 나간다. 이러면 감액이 될 수밖에 없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나마 흑자가 나고 있는 상태인데, 현대차 쪽 전방 산업이 좋으니까, 만약에 불황으로 갔을 때 지금의 금리가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날 것이고, 이 회사의 어떤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대형주들은 계속 외국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고 그 경쟁에서 열의에 있는데, 중소형주들은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국 안에 있는 기업과 경쟁을 하고, 이게 이자율 상승 등으로 경쟁 업체가 오래 못 버틴다. 즉, 대형주들은 경쟁 강도가 증가하고 중소형주들은 경쟁 강도 감소를 하는, 그러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좋은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대형주들, 경쟁이 없는 대형주, 그러면 이제 한국 증시는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경쟁 없는 거 한국전력 독점이잖아. 한국가스공사 독점이니까. KTNG 독점이니까. 이런 애들은 못 갑니다. 정부 개입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종목이 참 괜찮은 기업들은 많은데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리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크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대형주에서 경쟁이 계속되고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대형주보다는 이 안에서 경쟁을 하고 금방 경쟁 업체가 도태가 될 것 같은 이 중소형주들이 대형주에 비해서는 투자 매력이 단기적으로 나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장을 보시면 다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